네, 리플 소송이 막판까지 굉장한 신경전이 꽤 날석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서면 제출 브리핑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 리플이 이번에 추가적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마지막 서면 제출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에 대한 리플랩스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한 4가지 쟁점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리플 소송 이 막판까지 리플과 SEC가 어떤 쟁점을 놓고 왜 이렇게 날석에 대립각을 펼치고 있는지 이걸 또 정리해 보면 이 소송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 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쟁점이 4가지인데 첫 번째 쟁점, 이 현재 재정 상태 그리고 과거 정보의 관련성.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뻔한 얘기입니다. SEC는 리플의 현재 재정 상태 정보가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정 상태 정보 공개해라 라고 리플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 리플 측은 과거 재정 상태가 현재 법적 문제와는 당연히 관련 없고 과거 재정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판까지 이걸 지금 첫 번째 쟁점으로 내세우면서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법원 판결에서 필요한 처벌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리플 재정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SEC는 이 리플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EC는 현재 재정 상태가 벌금과 기타 처벌 결정에 있어서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억 달러 벌금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리플랩스가 판매한 XRP 물량 가운데 1차 기관 대상으로 판매한 게 지금 증권으로 약식재판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증권으로 판매를 한 거,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거, 법을 어겨서 판매를 한 거, 이 전체 액수, 그때의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불법 판매 수익으로 환수할 수 있잖아 라고 지금 SEC는 짱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억 달러라는 말 같지도 않은 액수의 벌금을 요구를 하면서 갈등을 더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어쨌든 SEC가 이렇게 현재 재정 상태 그리고 과거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SEC의 속내는 이렇게 뻔하다는 겁니다. 더 많은 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두 번째 쟁점으로는 이 과거 계약의 중요성. SEC는 리플의 과거 계약 정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계약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플은 SEC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거 계약 조건이 현재와 미래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막판까지 추가로 의견서를 내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과거 체결한 계약 조건이 현재 법적 문제와 무관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SEC는 이걸 공개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과거 계약 조건을 분석해서 XRP를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매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RP를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매했는지를 더 따져볼 수 있는 어떤 과거의 정보가 더 공개가 된다라면 약식재판에서 판명이 된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의 XRP를 증권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확장된다라면 첫 번째 쟁점과 맞물려서 더 많은 벌금을 때려박아서 불법 법적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환수하겠다 라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판까지 리플랩스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SEC의 요구사항,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이런 정보를 통해서 계약 상대방들이 특히 독립적으로 협상된 계약 조건을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계약 내용이 공개가 되면 새로운 계약 과정에서 협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리플랩스의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관점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는 리플의 주장보다는 SEC의 어떤 요구사항이 조금 더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을 해나가는 기업의 입장에 대해서 법원이 분명히 페이버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관심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XRP 판매 방식의 변화, 이 부분입니다. 리플은 과거에는 OTC 방식과 달리 지금은 XRP를 ODL 제품과 연계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막판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계약 조건이 현재 비즈니스와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SEC는 과거 계약 정보를 통해서 현재 비즈니스 관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은 SEC 입장에서는 리플이 SEC의 규제 범위를 좁히려는 시도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밥그릇에 영향을 주는 시도로도 SEC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매 방식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SEC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점, 되게 흥미진진하게 막판까지 쟁점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쟁점 네 번째, 이 가격 정보의 중요성. SEC는 XRP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따질 것도 없죠. 이 적절한 벌금 규모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걸 환수하기 위한 근거 확보의 목적으로 이 역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SEC는 XRP 가격 정보를 통해서 이 증권법 위반 여부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특정 가격대에서 판매된 XRP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죠. 물론 리플은 가격 정보가 공개가 되면 경쟁사에게 악용될 수 있다라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원이 XRP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판결한 점을 강조하면서 약식재판 판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계약의 증권 등록과 관련된 가격 정보 공개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네 가지 쟁점을 짚어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SEC는 여러 종류의 리플랩스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과거와 현재 정보를 더 공개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특히 과거에 XRP가 판매된 과정에서 증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었는지를 지금 확인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증권으로 규정된 XRP의 분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 더 많은 벌금을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쟁점을 약간 다 다른 것 같긴 한데 본질적으로 SEC가 원하고 있다는 것은 방향성이 너무 선명합니다. 이 네 가지 모두. 그래서 이걸 지금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비즈니스적인 목적, 그리고 내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근거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되게 흥미롭죠. 이게 지금 XRP의 비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재판인 건지, 아니면 XRP 리플을 통해서 더 많은 벌금을 뜯어내기 위한 재판인 건지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SEC가 이 쟁점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미스를 한 부분이 많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 투자자인 우리가 바라봐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느끼는 부분인데,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 명령을 내리게 될지 사뭇 아주 많이 묻혀 궁금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지금 SEC가 여러 측면에서, 특히 더 구체적으로는 SEC 위원장,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게리 겐슬러의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별로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뎁트박스 사건으로 인해서 SEC 위원장의 어떤 입지 자체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 그래서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 SEC 직원한테 물어봤어. 이 SEC 위원장이 해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 탄핵을 당하는 게 아니라면 독립기관장은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다라는 대답을 들었어. 그런데 SEC는 위원 5명이 확정되고 대통령이 그 중에 하나를 위원장으로 지명한다라는 점에서 다른 기관과는 약간 조금 다르게 구성이 돼 있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다른 위원을 SEC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뒤늦게 그동안 그렇게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 귀찮게 하더니 이 산업 무슨 다 사기꾼들 모임인 것처럼 폄하하고 조지려고 갠슬러 통해서 막 이렇게 쌩 날래드피더니 이제사 업계 리더들 찾아가면서 읍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과정에서는 위원장을 경질시켜버리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갠슬러 임기가 2026년 6월 5일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대선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임기 채우는 건 어렵고, 그런데 바이든이 재선이 되더라도 과연 게리 갠슬러가 계속 SEC 위원장으로서 끌고 갈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든 뭐가 등장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바이든이 이번 대선을 목전에 두고 크립토 투심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한 방이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니스왑 CEO 헤이든 아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업계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행동은 SEC의 리더십을 교체하는 거야. SEC가 무고한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를 그만두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았죠. 기소 가능성 대상이라는 걸 통보받은 거고,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며칠 전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잖아요. 이 정치적인 환경이. SEC가 웰스 노티스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려는 시도라고 해석이 됐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해석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SEC가 어떤 스탠스를 보이게 될지 아주 많이 무척이나 궁금한 포인트 지점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뎁트박스 사건이 기각된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SEC가 무려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사건 자체가 기각이 되고 소송 비용 등 180만 달러를 SEC한테 물어내라고 토해내라고 지금 명령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이게 작년 7월에 진행이 됐던 건데 SEC 위원장의 어떤 입지를 굉장히 더 수세로 몰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바이든이 진짜로 크립토 표심을 한번 노려보겠다 싶으면 이런 조치, 그냥 경질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교체를 하든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바이든이 진짜 어느 정도 전폭적인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 그것도 하나의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막연한 희망회로 수준의 기대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바이든 캠프에서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을 찾아서 정책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기조 자체가 지금 바뀌어졌다라는 거고,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겁니다. 특히나 실제 상품의 출시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블랙록이 S1 증권 신고서 업데이트 서류를 제출한 걸 보면 지금 뭔가 SEC와 발행 기관들이 대화를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환경들까지 맞물려서 SEC의 리더십 교체 가능성, 그리고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 리플 포함해서 이 소송들이 기각되거나 자체 취하가 이루어질 가능성, 그리고 리플은 진짜 막판까지 쟁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자사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까지 이번 영상에서 담아봤는데,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